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형사사건에만 한해서 보안수사권도 요구권 주는 걸로, 그리고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받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번에 바뀐 중점 주류들이 추가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번에는 꼭 검찰개혁 잘해줘요, 이번에 진짜 좀 합시다,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지금 그중에 50% 이상이 날아간 상태. 그 상태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법안 심사를 해달라고 내밀면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이번에 꼭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눈 감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 이 상황인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박은정 의원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올렸어요. 보안수사권, 모든 국민과 모든 범죄 언제나 수사하겠다.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보안수사권과 기소권이 추가되었다. 검찰개혁하자 그랬는데 이거 봐라.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게 총리실 검찰개혁 TF 사무 구성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히려 검찰들의 큰 놀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줬네? 이게 뭐야? 죄다 검사들이 지휘하면서 노는 놀이터가 된 거야. 이게 무슨 검찰개혁 TF팀이고 수사와 기소 분리고 보안수사권이야. 그래서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이게 참 골 때리는 건데, 법사위 1소위는 중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놓은 공소청법 정부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심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부터 징계, 보수 정원에 관한 규정, 검찰총장 규정 하나도 바꾸지 않은 이 규정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공소청 조직법을 완성하려면 검사의 수사권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고 형사사정법 개정안이 함께 심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이제 와서 보안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안수사권에 대한 검사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입법이 진행되는 지금도 검사장이 버젓이 언론에 나와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국회 공청회 등에서 끝없이 논의하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부에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왜 또 다시 이 논의를 해야 됩니까? 수사 기소를 불리하긴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란까지 안겨준 검찰의 수사권까지 줄 것입니까? 국회는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공소청법 심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졸속 입법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오를 범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사위 법원심사 1소위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조국 혁신당 저 민주당에 도움 안 주는 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거 보시면은 의견 수렴, 이게 재밌는 점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 의견 수렴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국민 여론 투표를 하더니 보안수사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여론조사냐? 이건 민주진보 진영의 검찰 사법개혁의 열망인데, 지나가는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검찰한테 보안수사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게 무슨 여론조사냐? 그거를 총리 TFC 팀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제가 그런 말 드렸죠. 그런데 중수청 공소청법에 대한 정부 수정안이 확정이 되었다. 보안수사권에 대한 집중 의견을 수렴을 실시하겠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오전부터 3, 4일 동안 집중 의견을 수렴하겠다. 쟁점 토의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기사.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건 어디 갔냐?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법사위, 뭐 민주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있는데, 법사위에서 지난 1년간 죽어라고 만들어놨어. 위헌 소지도 다 따져보고 했는데 의총만 했다 그러면 한 7, 80명이 반대를 해버려. 위헌의 여지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은 뿔이 나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사법개혁안 본회의 투표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바뀌었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의견 수렴 추진, 이건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그러면 요구권까지만이라 해서 한 발 양보하겠다 해갖고 정부랑 딜을 보고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번에 미락 텔레그램 터지고 그 주말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나 아닙니다, 됐죠?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중점 아젠다가 뭘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검찰개혁 어떻게 돼가냐는 질문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2월까지는 조직법에 관해서만 할 거고 그 뒤로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아직 안 다룰 거다.
그거는 6월 전까지 해서 다룰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박은정 의원의 메시지를 보니까 1소위로 지금 들어간 것 같네요. 법사위에서는 1소위가 있고 2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들어오면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법사위가 준비했었던 검찰개혁안과 전혀 다른,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형사사건에만 한해서 보안수사권도 요구권 주는 걸로, 그리고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받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번에 바뀐 중점 주류들이 추가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번에는 꼭 검찰개혁 잘해줘요, 이번에 진짜 좀 합시다,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지금 그중에 50% 이상이 날아간 상태, 그 상태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법안 심사를 해달라고 내밀면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이번에 꼭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눈 감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 이 상황인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말을 못해요. 왜?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권 후보로 자꾸 거론되니까 큰 채널들이 얘기를 하면 그 정청래와 그리고 김민석의 약간 다음 당권 후보 싸움에 뭔가 일부러 공격하는 느낌이 들까봐 큰 채널들이 말을 못 해주잖아. 근데 그냥 이거 직역하면 이거예요. 지금 총리 TF 산하실에서 검찰개혁하에서 정부 수정안 해가지고 민주당 법사위와 지금 입법 충돌이 있는데 여기는 강력해요. 법사위와 민주당은 강하게 가져가자. 근데 지금 정부안이 자꾸 충돌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정부안이 지금 주도권이 정부에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도권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안이 수정안을 가지고 온 걸 봤더니 심사하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야. 검찰들 놀이터 하나 더 만들어주는 꼴이구만. 아 이거 난 심사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꼭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심사합니까? 중단시켜 주십시오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대통령실 의중인 것 같다고만 하면은 180도 변하는 의원님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라고 말씀드린 게, 보안 수사권이 일반 국민들한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스타일상 이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봐라,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법사위 쪽에서는 우리가 이거 다 위헌 소지 다 검토해봤고 이렇게 해봤고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막 썰물 막 그냥 막 밀려들듯이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됩니다 막 그래놓고 의총 들어가서 보안 수사권 찬성. 그래서 저는 의총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들한테 했던 약속을 뒤집었는지 저는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의총에서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위헌 소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거랑 아 이번에 개혁 강하게 가야 됩니다, 요거랑 요게 이제 같이 해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이 중간 과정을 누가 컨트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 수정안에서 내는 걸로, 그게 이제 법사위 그렇게 해서 갑자기 본회의 투표하기 1시간 전에 수정안으로 바뀐 다음에 법사위원들은 깜짝 놀랐지. 이거 우리 패싱 당한 거지, 기분 나쁘다,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투표 들어갔죠. 투표 들어가서 본회의 통과를 했어. 그래서 이제 법사위로 다시 와서 정부 수정안이 어떻게 돼? 정부 수정안까지 해가지고 심사해봐 했더니 이거 통과시키면 나는 양심의 칼에 찔려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 이해되셨죠? 이거는 다른 법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사위도 제가 다 거의 대부분 돌아다녀 봤어요. 이거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그나마 근접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마셔라. 뭔가 위에서 막 그렇게 뜻이 그런 것 같다, 거기에서 무슨 와르르 물려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개혁 꼭 성공해내겠습니다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우르르 절로 몰려가고, 그런 정치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공천 취소 모임 한다니까 개파 정치라고 오해받죠. 그죠? 나 진짜 그러면은 다음번에 부탁합니다. 의총에서 찬성하는 70 몇 명 누군지 알려주세요. 나 부탁해요 진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정치가 너무 알면 알수록 즐겁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이게 뭐냐, 제가 어제 그런 발언을 방송에서 해버렸더라고, 다시 보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댓글 써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하면 진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를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다. 스트레스는 받아도. 어떤 분 선생님이 그런 글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야 그래 여기서 짜증난다고 맨날 짜증만 부리고 그러고 끝내면 사람들이 그만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만 봐버리고 관심을 껐더니 어떻게 돼? 뉴라이트 같은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현상들을 형성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